아마존 OA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글들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존 OA가 어렵다, 이거 정말 되는 거 맞냐, 이걸로 돈 벌 수 있느냐, 힘들고 지친다, 이런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이런 글을 받게 됐는데요.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스터님 덕분에 좋은 프레젠터를 선택해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택티컬 알비트라지로 제품을 선택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에게는 제한된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해외 결제가 불가능한 사이트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에게 제한된 카테고리가 너무 많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브랜드 제한이에요. 브랜드 제한. 카테고리 제한까지 너무 많이 걸렸으면 여러분들 아예 파실 수 있는 게 없죠. 아마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카테고리는 열어놔요. 물론 안 되는 카테고리도 있지만 웬만한 건 거의 다 열어놔요. 다만 어디서 막히시냐면은 브랜드 제한이에요. 브랜드라고 하면은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걸 보고 브랜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프라이빗 레이블 셀러도 당연히 자기 개인 브랜드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를 제한을 걸어 놓는 브랜드라는 거는 유명한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라고 그러면은 장난감 카테고리에서는 레고가 유명하죠. 그리고 바비 인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못 파세요. 못 팔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풀려요. 근데 그 매출의 양이라는 게 한 달에 그래도 10,000불씩 한 5, 6개월 정도는 파셔야지 이게 이제 아마존 알고리즘이 그거를 자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매달 10,000불씩 매출을 올리기가 힘드시다고 판단이 드시면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 가셔가지고 토이 뭐 홀세일러 뭐 혹은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구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 장난감 관련된 이런 도매 업체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한두 군데 뭐 추천드린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눌러보시고 컨택을 해보세요. 저도 물론 여기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누르신다면 뭐 이런 데를 누른다, 어디가 됐든 여기서 이제 컨택을 직접 하세요. 이렇게 컨택트 어스 이런 걸 누르셔서 도매로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가입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느 곳을 가나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주시면 아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웬만한 도매 사이트들이 꼭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실 거예요. 미국에 계시다면,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리셀러 펄밋 같은 거를 주시면 돼요. 혹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 IRS에서 그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를 하시면 아마 가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곳들에서 물건 오더를 하셔가지고요,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 리시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영수증이죠. 리시트는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걸 줘요. 이런 송장 같은 이런 걸 주는데, 이거를 아마존 카테고리 제한 걸려있는 리스팅에다가 만약에 뭐 레고다 그러면은 레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 레고는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좀 가물가물한데, 왜냐면 특정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극소수 브랜드는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헷갈려서 어쨌든 근데 아마 레고도 될 거예요. 이 커머셜 인보이스를 그 특정 리스팅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셀링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리뷰를 한 후에 어프로브를 아마 줄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리뷰를 해서 어프로브가 되면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다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을. 네,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홀세일 하는 곳에서 그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약보다도 어쨌든 그 가입을 하시고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뭘 팔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이런 곳들이 대부분 자기 웹사이트에도 있지만 엑셀 파일로 자기네들 물건을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택티컬 아비트라지 홀세일 서치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import manifest 이렇게 있죠. 업로드 그 엑셀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쓰시는 거 똑같아요. 그 상태로 서치를 돌리시게 되면 아마존에서 팔만한 물건들을 도매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게 다 스캔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뽑아서 사시고, 그리고 이 도매 사이트에서 그 커머셜 인보이스를 받으셔가지고 아마존 제출하셔서 브랜드 제한에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런 내용을 찍지는 않았었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들도 제 카테고리나 브랜드 제한 때문에 물건을 못 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추천을 드렸던 부분은 꼭 브랜드 있는 것만 파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만한 거는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력한 만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노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건은 찾는 거를 귀찮아 한다거나 좀 같은 반복된 그런 일이잖아요. 이게 이 물건 팔면 괜찮나 한번 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사고, 아니다 그럼 넘어가고 또 다른 제품 또 봐야 되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좀 귀찮거나 힘들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유료 강의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제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주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혼자서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품 선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결제가 불가능한 사이트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외 결제, 해외에서 사는 사람은 결제를 안 되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많이 듣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빌링 어드레스랑 쉬핑 어드레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디에서 구매를 하시던지 간에 미국 사이트는 항상 빌링 어드레스랑 쉬핑 어드레스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치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쉬핑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랩센터잖아요. 그 프랩센터와, 이건 당연히 프랩센터 주소를 써야 되죠. 빌링 어드레스 프랩센터 주소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크레딧 카드 정보에도 주소를 프랩센터 주소로 쓰셔야 돼요. 물론 안 쓰셔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그 결제가 잘 안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신용카드의 그 정보를 프랩센터 주소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결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어드레스나 뭐 제 본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철자 하나만 틀려도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해외에는 IP를 막아놓는다 이게 아니라, 해외에 IP를 막아놓는 경우는 기프트 카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막아놓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뭐 VPN을 쓴다든지 VPS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프트 카드 사이트를 제외를 하면은 해외 결제를 아예 막아놓는 사이트는 없어요. 제 경험상 제가 이런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다 그 결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도 삼성 아멕스 카드 이게 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좀 문제 없이 쓰시는 것 같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해외 결제도 웬만하면 된다. 그리고 또 미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소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종류는 물건은 한 가지 사는데 그거를 막 몇십 개씩 사면은 결제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소매 사이트가 내가 이제 리셀러라는 걸 알고 리셀러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한국에 있으면은 나는 불리하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결국에는 모든 거는 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노력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아마존이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은 뭐 쿠팡이라든지 뭐 11번가 옥션 이런 다양한 오픈마켓들이 존재를 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아마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미국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지금 온라인 구매를 하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리고 FBA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물건을 창고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시장이 아닌가. 만약에 한국에 계신다고 한다면 또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서 한국에서밖에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아마존에다 파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상 찾아보시면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결국 우연히 알게 된 전공서적 중고책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보자들에게 전공서적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마존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초보자들에게 전공 서적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갑작스럽게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도 브랜드 제한을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혹은 판매할 수 없게끔 리밋을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브랜드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푸셔야 돼요. 물건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 구매를 했다. 근데 팔고 있는 도중에 브랜드 제한이 걸려서 물건을 못 팔게 됐다. 그런 경우라면 셀링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그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월마트 리시브를 그거를 넣으시면 웬만하면 풀리는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풀려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셀링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없게끔 아예 리밋을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아예 못 팔게 해 놓을 때가 있어요. 브랜드 제한이 걸려서 내가 못 팔게 된 게 아니라 아예 셀링 자체를 리밋을 걸어 놓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책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냐면 워낙 책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제일 큰 시장이 옷이랑 책이거든요. 책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창고에 너무 많은 책이 몰리게 되면은 판매는 안 되는데 책은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셀링을 못하게 판매 상태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물건을 파는 셀러를 다 못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만 팔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판매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인지,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그런 경우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책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주로 새 책인 경우에, 중고책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글쎄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그냥 버리실 필요도 없고요. 환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마존 창고에는 언제든지 놔둘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셀링 플랫폼 있죠. 이베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데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면 아마존 창고에서 이베이 구매자한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fulfillment order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팅에서 드랍다운 메뉴를 가서 create fulfillment order라고 써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이베이 구매자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고 하면은 그 물건을 이베이 구매자한테 보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아마존 OA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홀세일을 하든 프라이빗 레이블을 하든 내가 파는 물건들이 모두 다 마진을 남겨가지고 다 팔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월마트든 아마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존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존 회사 자체도 사실은 적자예요. 아마존 회사가.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기사나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존은 매년 적자예요. 매출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적자예요. 쿠팡도 적자예요. 쿠팡도 몇 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적자를 봐야 되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판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OA를 하는 건데 OA 특성이 뭐냐면 잘 팔리는 물건만 사는 거잖아요. 몇 개씩 저희가 딱 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언제냐면은 물건이 묶이는 경우인데 그게 언제 묶이냐면 셀러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 어떤 특정 물건을 내가 샀는데 한 100개를 샀는데 팔라고 했는데 혼자서
갑자기 셀러가 몰려가지고 막 물건이 막 몇천 개씩 늘어나는 경우. 근데 한 달에는 팔려봤자 100개밖에 못 파는 물건. 이런 경우에 이제 묶인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른 셀러들도 사실 OA를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셀러잖아요. 순간적으로 몰렸다는 건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손해는 보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냥 본전만 팔고 싶지 내가 사온 금액에 비해서 더 손해를 보면서 팔 이유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본전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계속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200가지 물건을 리스팅을 했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 40개 정도는 본전밖에 못 쳤지만 남은 물건들의 마진을 보면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건 좀 몇 가지 혹은 뭐 5가지가 뭐 안 됐다고 해서 아 이거 힘들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건 가지수를 계속 늘리셔야죠.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계속 리스팅을 많이 하시고 팔 수 있는 거 팔만한 것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길게 보셔야지 한두 가지가 마진이 없다, 뭐 셀러 경쟁 상대가 많아서 못 판다, 뭐 아마존도 팔고 있어서 뭐 발박스를 못 먹는다, 안 된다, 뭐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팔린다,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마존 오일을 벌 수 있느냐, 당연히 벌 수 있죠. 그래서 마스터님 강의를 듣고 판매하면 수입 올릴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엔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뭐 돈을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올려드렸지만 결국 이런 세세한 부분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서적을 판매 못해서 판매 못한 상태 되었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마다 각자마다 처해지신 그런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여쭤보시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료 강의를 단순히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문까지도 제가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도 아무래도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강사님 강의 들었는데 뭐 이미 손해도 많이 보고 아마 좀 포기인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많이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강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줘요. 너무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그러니까 돈을 이미 벌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하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OA도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책 얘기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한번 보면은 택티컬 알비트라지에도 책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냥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북이라고만 쳐도 여기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북 아울렛 뭐 이런데 나오죠. 제가 북 아울렛이라는 걸 지금 돌리고 있는데 한 1220개 돌리고 있는데 스캔 중이죠. 근데 11개 정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놀스트롬 렉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돌리고 있고요. 이거는 한 뭐 15만 개인가요?
15만 1116개째 지금 스캔 중인데 682개 잡았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15만 개나 스캔하는데 682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682라는 그 절대적인 품목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찾을 만한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선 이건 책인데 이 북 아울렛 스캔 결과예요. 이거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셀러 센트럴에 이게 셀 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럼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셀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 계속 17불 이렇게 팔다가 53불로 올라갔죠. 지금 8불에 구할 수 있네요. 8불에.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발게임, 북, 카피 이런 표시가 있는데 여기 밑에도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파는 발게임 북이라는 거는 새 책인데, 아이고 클릭을 하면 안 되는구나. 새 책인데 책 끝부분에 약간 살짝 그런 점같이 이렇게 찍어 놓는 펜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런 거냐면, 여기도 읽어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딱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왜 새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이런 파는 다른 그런 사이트나 어떤 그런 책 관련된 상점들이 너무 많이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재고를 처리하는 용도로 이렇게 싸게 떨이로 파는 것들을 이 북 아울렛에서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렇게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새 책인데 이렇게 스몰 다시라고 아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살짝 그 책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 마크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이제 발게임 북이라는 마크를 얘네가 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은, 이 재고가 쌓인 것들을 원래 어느 시기 안에는 리턴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이런 그런 상점들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서 환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냥 책을 떨을 칠 수밖에 없는데, 떨이치는 책들을 이렇게 스몰 닷 이걸 형태로 일종의 마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싸게 쳐서 파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이트가 이 북 아울렛이 사와서 자기네들이 또 여기다 또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책 같은 경우에는 35만 등이라고 해도 굉장히 잘 팔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에스티메이트 먼슬리 세일이 16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죠. 물론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새 책이랑 중고 책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새 책만 160개 팔린다는 게 아니에요. 새 책과 중고 책 합쳐서 160개 팔린다.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2불에 살 수 있잖아요. 2불 39센트. 그죠? 새 책인데. 근데 지금 새거 가격이 35불까지 올라와 있고, 29불 97전에도 있었고, 바이박스가 18불에도 있었는데, 이건 팔렸죠. 그러니까, 찾을 만한 거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책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백화점인데, 놀스트롬 렉이 뭐냐면은, 놀스트롬이 유명한 백화점인데, 렉은 좀 더 싸게 좀 세일을 해놓는 그런 하나의, 놀스트롬에서 그렇게 세일 관련된 좀 가격을 싸게 해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하나의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놀스트롬 렉이라 실제 스토어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는. 그래서 좀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싸죠.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트에서 지금 사이즈 8, 10 이런 건 있는 거죠. 지금 원 레프트 있는 거 하나 있는 거야. 하나. 얘는 하나라고 돼 있지 않죠. 얘는 하나 있으니까 사이즈 10이 지금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사이즈 10. 여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요건 지금 사이즈 10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올리면은 내가 팔 수 있는 거죠. 뭐 156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거는 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나은 리스팅을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좀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베리에이션이 없는 걸 웬만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249불 뭐 이런 수준인데 여기서는 99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 제한이 걸려 있으시지 않아야 되는데 브랜드 제한이 걸리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은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도 브랜드 제한이 안 걸려 있으실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어프로브가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시도해 보시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왜냐면 베리에이션 없는 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 여기서 259불 수준으로 지금 다른 물건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130불에 팔고 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랜드 제한이 많이 풀려 있으시면은 뭐 사는 거는 그냥 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못 파실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될 수는 없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지시는 환경이라든지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랑 똑같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개런티를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씩만 보시더라도 파실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질문 같은 게 또 생기시면은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상을 이제 좀 찍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영상 한번 더 찍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